당시의 교과서의 절대 다수는 이제 그 전쟁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담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요즘은 정말 그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극에서 그걸 이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안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현재 정규 교육 과정에 이 안보 교육이 어떻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사실상 그 현대사 부분에 다루어질 뿐인데요. 이 현대사마저 그 가장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해방, 1945년 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그 경제적 현대화, 이 과정들이 잘 다루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미약하게 다루어져 있고, 사실상 안보교육은 거의 부재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뭐 일부이겠습니다만 일부 선생님들이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논조를 학생들한테 주입시키고 또 가르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군대에 가서 제대로 주적관을 가지고 군인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안보 교육에 대해서는 우선 큰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북 정책의 큰 틀을 잡아서 이 틀을 학생들한테 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의 동반자이기도 하고 동족이기도 하죠. 이게 북한의 한 얼굴입니다. 그러나 또 한 얼굴은 분명히 우리의 주적입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주적입니다. 이 북한의 두 얼굴을 함께 대응하는 방법은 우리의 대북 정책이 두 개의 수레바퀴로 굴러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족을 상대하는 이 화해 협력이라고 하는 수레바퀴와 주적에 대응하는 안보라고 하는 수레바퀴를 함께 굴려 나가는 것이 우리의 대북 정책이다 하는, 이것을 학생들한테 잘 각인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얼굴을 잘 구분해서 동시에 대응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상당히 필요하고, 사실은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는 지배층들이 우리의 적이고 북한 주민은 우리가 언젠가는 함께 얼싸 안아야 될 동족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 내부도 다시 세분해서 이렇게 잘 학생들한테 주입을 시키고 가르쳐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사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와 같이 미흡한 안보 교육을 받은 결과가 상당히 우려된다, 이런 시각이 있지만, 하지만 그 최근에 그 군에 지망하고 있는 그 젊은이들의 또 그 모습을 보면은요, 오히려 그 해병대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또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무리 안보 교육이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안보의식은 좀 투철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아닐까요? 네. 근데 뭐 저희들이 이 서베이를 통해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20대 젊은이들이 다시 안보를 중시하는, 이걸 뭐 일각에서는 보수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 한창 민주화, 뭐 항쟁 이런 시절을 거쳤던 분들보다가 20대 젊은이들이 오히려 더 안보의식이 투철해지는 경향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신 말씀은 옳고요. 사실 저도 천안함 사태 이후에 해군 지원자들이 줄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해군에다가 연락을 해서 계속 물어보니까 아니다, 오히려 늘고 있다,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이거는 뭐 더 많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과거에 붉은 악마들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월드컵 때 붉은 옷을 입고 수백만 명이 때를 지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파워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때 그 붉은 악마들을 보면서 사실 저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해병대 지원자가 늘고 있다는 사실, 이걸 보고 가슴이 참 설레었어요. 아, 대한민국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참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해병대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입니다.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은 그 교육에 관한 문제로 다시 여쭙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안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떨지요? 네, 뭐 이것은 참 정부의 책무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얼마나 섬세한 계획을 세워서 접근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 정치 여건을 보면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5년마다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바뀔 수 있고 일관성 있는 계획이 사실 잘 추진이 되질 않냐고. 사실 아까 제가 현대사 교육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현대사 부분을 다시 보강한 교과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이미. 그러나
이 교과서가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그리고 기존의 선생님들이 생각을 또 바꿔주셔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이 한국, 대한민국을 정통성이 없는 나라로 생각하는 일부 선생님들이 생각을 과연 바꿀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한 정부 동안에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꾸준히 교과서를 바꾸어 나가고 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도 정부가 다시 시켜서 다시 생각하시도록 만들어드리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아마 10년, 20년 세월이 걸려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박사님은 그동안 안보 전문가로 활동을 해오셨고 또 특히 핵 문제에 관해서는 1000편이 넘는 글을 집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활동 계획은 어떠십니까? 네, 사실 저는 부지런하게 살아온 편입니다. 연구 활동도 많이 했고 또 매년 70회 이상 안보 강연도 전국 각지에서 사실은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은퇴하는 날까지 이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동포들한테 안보 관련 칼럼들도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은퇴할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년 6월 30일부로 저는 사실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제 전공과 관련된 영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일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집에 가서 손자를 봐야 되겠죠. 예,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는 지금 종전 국가가 아니라 휴전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잊고 살던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안보교육과 안보의식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요즘인데요. 이베스 교육처석 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의 김태우 책임연구위원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모쪼록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안보의식과 교육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